자, 오늘은 인문예술 6번 지문입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독서 75쪽입니다.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문단 번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쭉 달면서 자주 보이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1번 문제 보니까 지금 선지 앞부분에 전부 동일한 동일성 명제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이 핵심어구나 파악하시고, 2번도 앞에 보니까 아까 우리 문단 번호 달 때 나왔던 그 이름들, 러셀, 프레게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3번에는 기술 이론해서 이렇게 네모 표시로 핵심어 표시해놨습니다. 기억, 니은, 비교, 대조 문제, 5번에 예시 적용하는 문제까지 구성되어 있구나 보시고 1문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보이던 단어들이 사람 이름, 프레게, 러셀 이런 이름들이 좀 보였는데 분석 철학자들입니다. 우리 서양 철학 문제 중에 논리에 대한 게 조금 변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주 이름 봤던 이 프레게, 러셀 이 사람들은 분석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문제의 대부분이 언어의 애매함에서 온다라고 보고 이 언어를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다듬었던 그 계열의 사람들을 분석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게, 러셀 해서 우리 자주 나오는 비트겐슈타인 지문에 자주 나오죠. 전부 분석 철학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는 사람 이름 괄호할게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등과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하였다. 자, 이 프레게의 주장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뜻과 지시체를 구별하였다 했는데 지금 뭐가 돼 있지?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뭐다? 핵심어다. 그러면 이 프레게가 말하는 뜻, 지시체가 각각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고, 지시체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 우리 문제 풀 때 봤겠지만 이 지문에는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장이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예를 드는 부분을 이 부연 설명으로 생각하고 같이 다시 살펴보면 됩니다.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자, 이 객관적 실체인 행성을 지시체라고 하는 거지. 요 별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행성. 이 지시체를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샛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 제시가 된 거고,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지시체는 똑같지만 이 객관적인 실체인 행성, 요 별 그려놓은 거, 이 별은 똑같지만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제시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샛별일 때랑 개밥바라기일 때랑 똑같은 금성이지만.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프레게는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사실상 A는 B와 동일하다. 자, A는 B이다. 줄을 끌까? 그 다음에 A는 A이다. 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지시체가 같으니까. 얘도 샛별도 금성이고 개밥바라기별도 금성인데 똑같은 지시체. 객관적인 실체인 이 행성은 똑같은데, 그러면 A는 B이다. 금성은 금성이다. 금성은 금성이다. 다 똑같은 말 아닌가? 라는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설명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서 프레게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는 B와 A는 A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된다. 자, 이 프레게의 입장에서는 이 둘이 같지 않다라고 봤다는 거야. 이 둘은 다르다.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A는 B이다가 A는 A이다 보다 정보가 더 많이 담겨 있대. 만약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이 정보는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지시체만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A는 B와 A는 A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고려하면 자, 프레게의 주장은 이겁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를 구별하였다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시체만으로만 생각하면 이 A는 B, A는 A가 구분이 안 되지만 뭘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뜻을 고려하면 이 정보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정보가 같지 않다. 이게 A는 B고 이게 A는 A이고 이렇게 되잖아. 이 둘이 다르다. 쌤이 아까 예시를 괄호를 열었다가 안 묶은 것 같아가지고 찝찝해서 자, 요렇게 다시 묶을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자, 뭐뭐 하기 때문에 이 원인 결과 얘기할 때 항상 체크해 놓으세요.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얘들아 마찬가지 쌤이 항상 체크해 놓으래. 체크 포인트. 이 방에서 제일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프레게의 주 의견은 이겁니다. 이 뜻과 지시체가 구별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정보의 차이가 온다. 지시체는 동일하지만 이 지시체를 설명하는, 제시하는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의 차이에서 정보의 차이가 온다. 프레게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하는 건 체크 포인트. 자, 뜻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인 존재자다. 그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해 뜻의 객관성을 설명했다. 자, 이것도 예시나 마찬가지거든. 표시해놓자.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는 객관적인 실체이므로 지시체고, 자, 지시체는 객관적인 실체다.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이 뜻이며 관찰자인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천체의 영상은 관념이다.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히는 것인 반면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비치는 상은 시력,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이론이다. 어려운 이론이구만.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보자. 어떤 천체를, 여러분 달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 자, 이 달을 봤어. 이 달 자체는 객관적인 실체잖아. 달이 있는 거잖아. 얘를 지시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만약에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 이 사진 속의 달도 누가 봐도 이 사진 속에 달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객관적인 실체야.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여기 달이 있어. 그럼 얘를 뜻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 달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우리 사직여고 학생들을 닮아서 너무 밝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여러분이 보면 와, 나 배고픈데 저거 빵같이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똑같은 달을 보고서 A가 생각하는 것과 B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시력이나 기분 등에 따라서. 그럼 이거는 주관적인 거야. 이게 뭐다? 아까 관념.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지시체는 객관적 실체고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은 뜻인데 이 뜻은 어떤 맥락이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인 거라. 자, 이 뜻은 객관적인 겁니다. 그지? 그리고 관념이 주관적인 거야. 프레게의 이론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자, 그러면 지금 1, 2, 3문단에서 나왔던 이 프레게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봐야지.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 자, 이때까지 프레게가 했던 얘기가 뜻과 지시체는 구분되어야 된다. 이게 주된 의견이었는데 여기서 러셀이 거기에 딴지를 거는 겁니다. 뜻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이 되지 않으며, 자, 이 사람은 아예 의견이 다르죠.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예를 들어주네 바로. 예를 들어 둥근 사각형 이게 말이 되나? 둥근 사각형 이거는 없다는 거지. 아예 지시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다. 방금 왜냐하면 의미가 지시체라 했잖아. 의미가 지시체라 했는데 둥근 사각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시체가 없어. 그럼 의미도 없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 A는 B와 A는 A의 구분에 관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모두 동어 반복적인 동일한 명제이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러셀은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하는 기술 이론을 제시한다. 이것도 아까 핵심어였거든. 그럼 뭔지 유심히 봐야겠다. 그지? 기술 이론에서는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을 구분한다.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며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체야.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진정한 이름이야. 그리고 위장된 이름이란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 여기서 기술이라는 거는 설명하는 거, 서술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못하여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기술 이론에 의해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이다. 좀 말이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게 선생님이야. 근데 이 선생님을 허수정이라고 불러요. 국어 선생님이야. 사직여고 선생님이야. 사직여고 교사야. 자, 근데 이 말들은 이 허수정, 국어 선생님, 사직여고 교사라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옆에 그려놓은 이 이등신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들이라는 거지. 전부 다 위장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름은 뭐냐면 딱 선생님 앞에 두고 이거라고 해야 그게 진정한 이름이라는 거야. 딱 눈에 보이는 실체 있잖아. 거기에 대고 이거, 그거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는 거지. 그 자체가 진정한 이름인 것이고 이걸 지칭하는 말들 뭐 허수정, 국어 선생님, 사직영어 교사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대상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는 거야. 설명. 한정해서 기술하고 있는 한정기술구.
그래서 이게 전부 위장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술을 함으로써 분석을 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러셀의 입장이야.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이 러셀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이름이 되려면 이 이 금성을 앞에 두고 이거라고 해야 이게 진정한 이름이야. 얘를 지칭해서 설명하는 기술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위장된 이름입니다. 샛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는 한정 기술구를 표현한 것이다. 요 이름들이.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라는 명제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이게 아까 이 샛별을 한정 기술한 거잖아.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 이게 개밥바라기를 한정 기술한 거잖아. 동일한 대상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되기 때문에 자 이제 요렇게 분석을 했을 때 A는 A이다 라는 문장하고 구분이 된다는 거지. A는 B이다 라는 이 명제가. 이와 같이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분석해서. 어렵죠? 자,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보면 전부 다 동일성 명제에 대한 설명이고 파생된 정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동일성 명제에 대한 두 이론이 나왔지. 근데 통합하지는 않습니다. 그지?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는데 장단점 분석 아니고 내포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서로 다른 견해 제시, 이게 제일 적당하겠다. 가장 적절하겠다. 그죠? 한계와 대한 평가도 없었고 제한된 정보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우리 2번은 하나씩 찾아봅시다. 이 지문에서 근거 찾기 한번 해보자. 1번. 러셀은 프레게가 제시한 뜻이라는 요소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요거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었지? 자, 여기 있죠.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 2-1번. 자, 2번. 프레게는 뜻을 지시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자, 이거는 아니라고 아까 나왔잖아. 그지? 뜻과 지시체를 구별하는 것이 이 프레게의 중심 의견이었거든. 그래서 2-2번. 답이 2번이겠네, 그럼. 자, 3번. 프레게는 고유명사도 이름으로서 뜻과 지시체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까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라는 거는 고유명사는 당연하다는 거잖아. 그지?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2-3번. 4번. 프레게는 과학자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상황을 통해 아까 여기 그대로 표시해놨지. 뜻의 객관성을 설명했다 하면서 망원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 여기 쭉 묶어놓을까? 2-4번. 5번.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 이것도 아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2-5번. 그래서 지문에서 별로 찾기 어렵지 않은 선지들이었다. 답은 2번. 자, 3번. 기술 이론에 따라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한번 볼까?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 숨겨진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 자, 아까 이게 뭐였더라? 아까 앞에 이 정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술 이론에 의해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 위장된 이름이라고 나와 있다, 그지? 이게 위장된 이름.
2번, 샛별이라는 이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 이거 아까 그 본문에서 나왔던 거고, 이렇게 파악될 수 있고, 개밥바라기 지금 똑같은 선지잖아, 그지? 4번,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각각이 특정하게 기술하는 내용을 통해 동일하지 않은 대상,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거지. 대상 자체는 동일하죠. 그걸 어떻게 기술하느냐. 그러면 4번이네, 답이. 자, 5번도 봅시다.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이게 아까 샛별 기술하는 거였잖아.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 이게 개밥바라기에 대한 특정 기술, 그 한정 기술이었잖아. 아까 이 본문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지?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 지문에 비해서 문제가 좀 쉽다. 그죠? 자, 4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기역이 뭐냐? 뜻입니다. 기역이 뜻. 니은이 진정한 이름.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답은 일단 4번입니다. 뜻, 아까 객관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고 니은 진정한 이름은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가 그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답 4번이고 나머지를 한번 볼게.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나타내는 이 대상 자체는 뜻이 아니고 지시체. 그래서 뜻과 지시체를 구분했었지. 2번, 니은은 동일성 관련 문제를 초래하는 동일성 명제들이 같은 의미를 지녔음을 밝히기 위한 개념이다. 같은 의미를 지녔다는 걸 밝히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의미 차이를 얘기하려고 가져온 개념이었지. 3번, 주관적인 계속 나오지. 이거 뜻 아까 객관적인 거라고 계속 나왔는데 5번, 기억은 관찰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거 객관적인 거니까 이건 맞지. 니은은 동어 반복적인 명제에서 문맥을 통해 파악되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지? 계속 나왔잖아. 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 문맥과 상관없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용자나 문맥과 상관없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래서 앞뒤를 읽으면 됩니다. 기역, 니은 동그라미 돼 있는 거에 바로 근처에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 라는 말이군요. 1번, 프레게와 러셀 모두 가아가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 자, 이게 A는 아까 앞에 거랑 똑같이 한번 맞춰보려면 이게 A는 A다가 되겠고 이게 A는 B다 이렇게 되겠네. 이거를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 봤지. A는 B이다가 A는 A이다 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프레게는 가의 6.25 전쟁을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에 비유할 것이고 이게 뭐더라? 뜻이었지. 러셀은 진정한 이름이라고 볼 것이 진정한 이름이 아니고 위장된 이름으로 보았지. 진정한 이름 될 것 같으면은 이 전쟁 자체 이 전쟁 자체를 바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이 돼야 되니까. 3번, 프레게는 가에서 6.25 전쟁이 특정 대상을 기술한 것으로 뜻이 없다. 뜻이 없지 않지. 뜻이 있지. 뜻과 지시체를 구분했잖아. 러셀은 가의 문맥 속에서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4번, 러셀은 가를 분석하여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갖는 논리적 구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디서 기술구로 분석해서 한정 기술구를 통해서 분석해서 의미를 드러낸댔지 논리적 구조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5번,
프레게는 가히 유교 전쟁과 한국 전쟁이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키지만 뜻은 다르다고 보면 그렇지. 지시체랑 뜻을 구분했잖아. 그래서 같은 전쟁 자체는 같지만 이 뜻은 다르다. 러셀은 유교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가 곧 지시체다. 이거 지시체와 뜻 구분한 거하고 의미가 지시체다. 이게 제일 주장이었잖아. 주된 주장,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이거 5번. 그래서 이게 의외로 지문에 비해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보면서 서양 철학의 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훑어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다 보면은 이게 같이 통하는 배경 지식들이 또 있어서 배경 지식 쌓아놓는다 생각하고 한번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 철학 대표적인 학자들 프레게와 러셀의 입장에서 본 동일성 명제 지문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